MDA 버전 8.7.6의 새로운 기능 소개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마티아스 게켈러입니다. 저는 이타스에서 MDA 제품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나열된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들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서 관련 타임스탬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섹션은 MDA 버전 8.7.6이 상위 버전의 MDA에서 생성된 구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전에는 MDA 8에서 동일하거나 하위 버전의 MDA로 생성된 구성만 열 수 있었습니다. MDA 버전 8.7.6부터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동작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 예시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 구성에는 총 4개의 측정 파일이 사용됩니다. MDA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스트루먼트는 여러 레이어에 걸쳐 최소 한 번씩 표시됩니다.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는 이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해당 구성에 Calculated 시그널이 포함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성 파일을 XDX 형식의 복사본으로 생성했습니다. 그 후 이 복사본을 상위 버전의 MDA에서 생성된 구성처럼 인식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 상위 버전의 구성을 MDA 버전 8.7.6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인포메이션 다이얼로그가 하나 나타납니다. 해당 구성을 직접 불러올 수 없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신 MDA는 비어있는 새로운 구성을 생성합니다. 이 새로운 구성으로 MDA가 원본 파일에서 읽어올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원본 구성 파일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어떠한 내용도 유실되지 않습니다. MDA 버전 8.7.6은 호환성 가져오기 작업 시 측정 파일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일 시간 오프셋 역시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모든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집니다. MDA 인스트루먼트 중 오실로스코프와 테이블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불러오기가 지원됩니다. 인스트루먼트를 가져올 때 할당된 신호와 해당 신호의 설정값도 함께 포함됩니다. 향후 출시될 MDA 버전에서는 호환성 가져오기 기능을 모든 인스트루먼트 유형과 Calculated 시그널로 점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컴패리즌 모드의 개선 사항과 컨피규레이션 매니저의 강화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는 구성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트리 구조 상단의 버튼을 사용하면 보기를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신호 레벨까지 세부적으로 펼쳐볼 수 있습니다. 컴패리즌 모드는 이미 몇 버전 전부터 도입되어 제공되어 왔습니다. MDA 버전 8.7.6에서는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직접 컴패리즌 모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동일한 이름의 신호를 추출할 파일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그 후 컨텍스트 메뉴의 항목을 통해 기존 오실로스코프에 해당 신호들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한 파일 중 하나에 동일한 이름의 신호가 없다면 그에 해당하는 일치 없음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는 대규모 구성을 관리하는 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필터 카테고리 기능을 활용하면 트리 구조를 필요한 내용으로만 압축하여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콘을 통해 필터 카테고리 뷰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필터 카테고리의 조작 방법은 변수 탐색기와 동일합니다. 시그널 스테이터스 카테고리를 사용하면 트리 구조에서 일치 없음 상태인 신호들만 선택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스 카테고리를 조합하면 트리뷰의 내용이 특정 파일에 포함된 일치 없음 신호들로만 압축되어 표시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디바이스에서 오는 신호들만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이슈나 특정 레스터에서 획득한 신호들을 기준으로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 검색 필드와 함께 필터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낸 신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예시의 경우 이들은 측정 신호가 아니라 데이터 교환 형식에서 가져온 캘리브레이션 변수들입니다. 컴패리즌 모드를 실행하기 전에 실수로 CDF 파일을 선택했었습니다. 따라서 인스트루먼트에서 이 신호들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필터링된 신호들에 대해서도 컨피규레이션 매니저의 다른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커서 동기화 기능의 개선 사항입니다. 새로운 동작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실로스코프와 스캐터 플롯을 준비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시그널 커브의 특정 관심 영역을 확대합니다. 이 시간 구간의 측정 샘플들을 스캐터 플롯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스트루먼트 간의 동기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오실로스코프와 스캐터 플롯 모두 측정 파일의 어떠한 시간 구간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캐터 플롯은 오실로스코프에서 정의된 시간 범위를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 구간이 좁을수록 표시되는 샘플 수는 적어지며 그 결과 샘플 클라우드의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MDA 버전 8.7.6의 새로운 점은 두 인스트루먼트 커서의 동기화입니다. 이를 통해 스캐터 플롯 내에서 커서로 특정 샘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커서의 위치는 오실로스코프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는 두 번째 커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측정 값들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커서 간의 시간 차이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스캐터 플롯에는 실제 측정된 샘플들만 표시됩니다. 각 샘플은 특정 시간 지점에 해당합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커서는 시간축의 어느 지점에나 위치할 수 있으므로 스캐터 플롯 내 커서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실로스코프의 커서가 임의의 시점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샘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스캐터 플롯의 커서 라인은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커서는 이전 샘플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커서 시간과 더 가까운 샘플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테이블 인스트루먼트와 조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 커서의 위치는 특정 시점을 가리키게 되며 보통은 두 샘플 사이의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테이블에도 두 행 사이에 파란 선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테이블의 특정 행을 선택하면 커서는 해당 샘플 위치로 정확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 샘플은 스캐터 플롯에도 존재하므로 그곳에는 실선 커서가 그려집니다. 이 기능은 반대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스캐터 플롯에서 커서를 이동하면 테이블의 마커가 특정 행에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스캐터 플롯의 모든 샘플이 테이블의 실제 샘플과 1:1로 매칭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인스트루먼트에 할당된 신호들이 동일한 측정 파일에서 가져온 것이며 동일한 획득 주기로 기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버스 트레이스 파일 지원에 대한 개선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정 파일 외에도 이제 버스 트레이스 파일을 MDA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화 상자를 통해 버스 트레이스 파일과 그에 맞는 디스크립션 파일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MDA 버전 8.7.6에서는 BLF 형식의 버스 트레이스 파일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디스크립션 파일은 LDF 파일이며 이는 린 디스크립션 포맷의 약자입니다. 정확한 버스 아이디와 결합된 이 정보는 AFF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AFF 파일은 주로 방금 정의한 조합을 바탕으로 MDA에 나타나는 노드로 사용됩니다. 캔버스 트레이스 파일과 마찬가지로 변수 탐색기에 세 가지 기본 신호가 나열됩니다. 각각 린버스 아이디, 프레임 아이디, 그리고 페이로드를 위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모든 신호들은 디스크립션 파일을 통해 트레이스 데이터에서 해석된 결과물입니다. 이 신호들도 일반 신호처럼 MDA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기본 버스 트레이스 신호 확인엔 테이블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적합하며 여기에 다른 신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기능의 핵심적인 개선 사항은 깔때기 모양의 필터 아이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와 유사하게 이 아이콘들을 사용하여 각 열마다 필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깔때기 아이콘은 해당 열의 신호가 수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필터 조건을 설정하고 나면 테이블의 방대한 데이터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걸러져서 표시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아이디가 37인 메시지가 버스에서 총 4번 발생했음을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린트레이스 해석 신호도 이 메시지에서 나온 겁니다. 테이블 필터링 기능은 버스 트레이스 신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동일한 획득 주기로 기록된 2개의 신호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특정 타임 스탬프를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차량이 특정 기어 단수에서 일정 속도를 초과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열에 적용된 필터들은 논리적 AND 조건으로 결합됩니다. 오른쪽 테이블에는 3개의 신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측정 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MDA는 오래전부터 빈 셀을 직전값으로 채우는 기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정 열의 필터가 정의되는 즉시 이 작업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MDA는 상태 표시줄을 통해 이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서로 다른 획득 주기를 가진 신호들도 필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설정된 모든 필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채워진 셀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의의 행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 툴바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든 필터를 해제합니다. 이러면 테이블은 필터링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선택 항목은 기존 타임 스탬프 위치에 유지됩니다. 기울임꼴 텍스트로 채워진 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다시 숨겨보면 채워진 측정값 행을 기준으로 필터가 작동했음이 명확합니다. 이벤트 신호 지원의 오랜 공백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일반 신호는 정해진 주기로 획득 및 기록됩니다. 이외에 MDF 파일엔 이벤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기록 중에 수행하는 특정 동작들에 의해 발생하며 캘리브레이션 작업, 기록 일시 중지 또는 사용자 주석 입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카에서 기록된 이벤트 신호는 보통 달러 문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록된 경우에도 이벤트가 측정 파일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측정 파일에서 가져온 사용자 코멘트의 예시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다음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의미나 기록 중 입력한 내용이죠. 오실로스코프에서 이벤트는 별도 스트립에 나타납니다. 각 이벤트는 마커로 표시됩니다. 일시 중지 이벤트는 기록된 모든 신호 곡선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연히 일시 중지는 동일한 레코딩에서 생성된 신호 곡선들만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전 MDA 버전들도 이벤트 신호를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미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컨피규레이션에 사용된 신호들로 새로운 측정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변수 탐색기의 필터 기능을 활용합니다. 내보내기를 실행하기 전 의도적으로 일시중지 이벤트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전 MDA 버전이었다면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오류 알림이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이벤트 신호 내보내기 오류들 말이죠. 물론 MDA 버전 8.7.6에선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단 MF4 이벤트는 MF4 파일로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면 여전히 오류가 뜹니다.
새 파일에 실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봅시다. 테이블 인스트루먼트에서 보듯 사용자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시 중지 이벤트는 제외했음에도 새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보낼 때 자동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오실로스코프를 보면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전엔 서로 다른 파일 신호였지만 내보낸 후에는 이제 모두 동일한 측정 파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일부 신호 곡선은 끊겨 있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시 중지 이벤트 덕분에 이러한 단절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실로스코프와 통계 도구의 몇 가지 사소한 새로운 기능들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MDA에서 단연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번 MDA 버전에서도 몇 가지 소소한 개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도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택한 신호는 더 굵은 선으로 전경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신호도 선택하지 않으면 신호 곡선들은 일종의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기본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도록 각 스트립의 신호 중 하나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신호 곡선이 다른 모든 곡선보다 맨 위에 그려집니다. 반대의 경우를 위한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특정 신호 곡선을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은 이러한 숨김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다른 축이나 다른 스트립에 할당하더라도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스트립에서도 특정 신호가 맨 위에 그려지도록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서 기능에 대해서도 또 다른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커서를 다른 의미 있는 시점으로 직접 이동시키고 싶을 때 MDA 버전 8.7.6에서는 커서의 툴팁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클릭 후 원하는 시간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입력한 해당 시점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또한 앵커드 커서를 사용하면 표시되는 시간 구간도 함께 이동합니다. 통계 인스트루먼트에도 작은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신호의 가시적 데이터는 이미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 클립보드로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재활용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컨텍스트 메뉴 항목 외에도 이제 새로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모든 신호의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우스 클릭 횟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복사 옵션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어레이 지원 기능이 분석에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MDA 버전들에서도 사전 정의된 캘큘레이션즈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레이 신호가 활용되는 계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MDA 버전 8.7.6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계산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ccumulated Deviation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신호 그룹에 대해 설정된 상한 또는 하한 임계값을 얼마나 자주 초과했는지 말이죠. 배터리 셀 밸런싱이나 밸런싱 앤드 찰진과 같은 새로운 함수를 사용하면 배터리 셀의 밸런싱이나 충전에 대한 특징적인 주요 수치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레이 신호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사례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현재 활성화된 실린더의 측정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테이블의 각 열은 16기통 엔진의 개별 실린더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왼쪽 열에는 현재 어떤 실린더가 활성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신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린더의 샘플은 동일한 획득 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린더가 활성화된 상태일 때만 해당 실린더의 데이터 값이 업데이트됩니다. 그 결과 각 열에는 16개의 동일한 값이 연속되는 시퀀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활성화된 실린더의 측정값을 얻으려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대각선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대신 활성화된 실린더의 값을 항상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일 신호가 있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호가 있다면 오실로스코프 화면이 더 명확해지고 데이터를 해석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 작업은 MDA의 어레이 지원 기능을 사용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개의 개별 신호를 모아 하나의 어레이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함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시그널 to 어레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MDA가 인스턴스를 저장할 때 임의로 할당된 입력 신호들을 자연스러운 순서로 정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정렬이란 인덱스 값이 10, 11인 신호들이 1의 뒤가 아닌 9의 뒤에 순서대로 삽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어레이로부터 활성화된 실린더에 해당하는 요소를 특정하여 읽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활성화된 실린더를 나타내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중간 단계로 실 카운터라는 이름의 calculated 시그널을 생성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는 측정 파일 내에 실린더 카운터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신호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계산된 신호를 생성하여 어레이와 활성화된 실린더 신호를 하나로 결합합니다. 테이블을 보면 활성화된 실린더 값을 동적으로 읽어오는 작업이 원하는 대로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오실로스코프에 표시할 수 있어 분석을 더욱 용이하게 해줍니다. 모든 측정 파일에 활성화된 실린더를 나타내는 신호가 직접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신호를 얻는 두 가지 방법과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린더 카운터와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일정한 오프셋 값이 포함된 신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신호를 앞서 별도로 생성했던 계산된 신호인 실 카운터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호에 일정한 오프셋 값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0에서 15 사이였던 원래의 숫자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실제 실린더 번호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수식의 16을 기법으로 하는 나머지 연산자를 포함시킵니다. 이 연산은 더해진 결과값을 16으로 나누고 남은 나머지 값만을 출력합니다. 수정된 실 카운터 신호를 저장하는 즉시 현재 실린더 값이 어레이로부터 새롭게 읽혀 나옵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변하지 않는 빨간색 신호 곡선은 두 번째 방법도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활성 실린더는 비트의 위치로 표시됩니다. 해당 신호의 일반적인 물리적 표시만으로는 활성 실린더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진 표현으로 값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활성 실린더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린더 카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얻으려면 중간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이트 내의 모든 위치는 이의 거듭 제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MDA의 로그 함수와 적절한 계산식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 결과가 활성 실린더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된 신호를 실린더 카운터로 사용하여 실린더 어레이에서 활성 실린더의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지원에 대한 두 번째 예시는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측정된 전압값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수많은 연료전지 셀들로 구성됩니다. 측정된 셀 전압을 바차트 인스트루먼트로 표시하면 화면과 같은 뷰가 나타납니다. 보통 첫 번째와 마지막 연료전지의 전압은 개별적으로 기록되지만 시스템 중간에 위치한 셀들은 여러 개의 전압을 하나로 묶어 측정하곤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합산된 전압값들은 개별 셀의 전압보다 몇 배나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개별 전압 측정이 이루어지는 셀들을 위해 엔벨로프를 계산했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살펴보면 개별 전압값들 사이의 차이가 차트 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MDA의 어레이 함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우선 CDF 파일을 한번 생성해야 합니다. 이 파일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전압 측정 구조를 나타내는 어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총 96개의 전압값이 있습니다. 처음 8개 항목은 각각 단일 셀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4개의 셀이 묶여서 측정된 대규모 블록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개별 셀을 위한 8개의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이 어레이의 항목 수가 측정 파일에 있는 전압 신호의 수와 일치한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보신 어레이가 포함된 CDF 파일을 MDA로 불러와 향후 계산에 사용합니다. 또 다른 준비 작업은 측정 파일에 있는 전압 신호들을 하나의 어레이 신호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 나눗셈을 수행하는 calculated 시그널을 만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압값 어레이의 각 요소를 CDF 파일에 대응하는 어레이 요소로 나눕니다. 이를 통해 모든 측정 전압값은 단일 연료전지 셀에 대한 값으로 정교화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 셀의 전압을 묶어서 측정한 경우 새로운 값은 해당 셀 그룹의 개별 전압 평균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교화된 전압값이 담긴 어레이에서 개별 스칼라 요소를 추출합니다. 이러한 개별 요소들의 값들을 활용하면 셀 전압을 시각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측정 데이터를 탐색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변동들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MDA 버전 8.7.6에서 도입된 새로운 기능들의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What's New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슬라이드와 추가 정보 자료들은 MDA 8 소프트웨어 내부와 이타스 홈페이지 모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MDA 8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